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하죠. 계속 외국인이 사면 올랐다가 다시 외국인이 파니까 또 이렇게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효과가 하루만이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시장이 더 주목을 하고 더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는 긴급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지스탁 이재현 대표 모셨고요. 르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뭐 봐야 할까요? 오늘은 그냥 손을 묶어두는 게 나은 것인지 어떠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섹터별로 받아봤습니다. 사실 AI 반도체가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놨었던 어제 기대감이 오늘 다시 또 반납이 되는 흐름 속에서 이쪽에 있어서의 견고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했었던 리사쿠 의원의 고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또 화근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먼저 전략 한마디부터 듣고 섹터별로 점검 하나씩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오현진 팀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지금은 뭘 해야 우리가 지나고 봤을 때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무리 없다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분간 이제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죠. 네,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뭐 공매도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버리의 이제 팔란티어 엔비디아 공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센티멘털에 악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흔들 것 같고, 다만 어떤 명분으로 조정을 거쳐야 또 건전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전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단기간에 물론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그동안 올랐던 것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조정 후에 조금 더 힘을 받고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시장이 이제 언제 안정될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인데, 저는 이제 다음 달에 그 FOMC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 그때 이제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FOMC가 끝나야 안정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FOMC 전이라도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확실한 컨센이 잡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FOMC 12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40% 정도예요. 네. 진짜 애매해요. 이게 내릴지 안 내릴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돼요. 물론 내린다로 가면 더 좋습니다만, 동결로 간다고 해도 그게 빨라지면 시장은 동결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의 컨센이 어떻게 잡히는지 요걸 보시고, 그게 잡히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천천히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종목군은 홀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언제든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라든지 뭐 에너지주 이렇게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한 종목군들은 걱정 말고 보유하고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많이 그동안 지지선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내려오니까 심리적으로 덜컥 무서울 수 있는 구간이지만, 성장 스토리 살아있는 쪽은 변동이 하방으로 크면 상방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야기하고 있는 금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힌트만 우리가 체크된다면 시장 당연히 화색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언급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준 대표님께도 여쭐게요. 무너진 건 심리인데 이걸 잘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구간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단순하게 손 놓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가 사실은 가장 무서울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익 중인 것에서는 정리도 필요한, 대담함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좀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정에 대한 기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조정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굉장히 강했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 수익 구간에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버티는 게 또 힘들 거예요. 뭔가 벌다가 또 뱉어내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비중이 많고 수익에 대한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신다면 일부는 좀 현금 확보를 해두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종목 그런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나 만약에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강한 쪽의 섹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쪽으로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도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연하게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와 정말 동떨어진 종목이거나 아니면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당분간은 예. 생각되는 종목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중을 조금은 줄여두시는 것도 새로운 상승장이 왔었을 때 그때 좀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당장 오후장에 무조건 빨리 움직이세요는 아니지만 다음 주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조 넘게 빼고 있는데 개인이 그만큼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의 물량이 다시 또 이제 사는 쪽으로 쓰이는 것인지 외국인, 현물, 선물 모두 팔고 있는데 그 매도폭이 굉장하다라는 점 체크가 됩니다. 사실 어제 그 순매수 전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인데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많이 빼고 있다라는 점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저희 섹터별로 점검 하나씩 받아볼까요? 어디서 이럴 때 사자를 강하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자, 이준 대표님께서 재건을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 유연성 발휘하며 긍정 의견 내비쳐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께서도 긍정이 반도체가 지금 중립으로 보여 있네요.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들어보죠. 전력까지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일단 중립 의견이셔가지고요. 이 부분부터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난번에 중립이네요라고 의견 들어보겠다고 했다가 잘못 나왔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도 잘못 나온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중립으로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드렸던 반도체 의견과 똑같지만 중립으로 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신규 진입은 조금 기다리면서 주의하자. 이런 관점으로 중립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주 흔들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길게 그냥 가져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실적은 문제가 없는데 외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외적인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게 지금 훨씬 커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여건이 진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금리 불확실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주, 반도체는 성장주예요. 어쨌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조금 꺾이면서 금리나 가능성이 올라갔지만 아직은 앞서 말씀드린 40%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은행의 예금이자 올라가고요. 대출금리도 올라갑니다. 지금 주담대 대출금리가 6%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바뀌었죠. 일단은 이게 진정이 돼야 반도체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시장 유동성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코인 시장 약세입니다. 그쵸. 지금 시장 보시면 코인 시장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먼저 꺾이고 주식시장이 꺾였어요. 그럼 반대로 시장 반등도 코인 시장이 먼저 반등하고 국내 시장이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유력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것들이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 비중을 이제부터 확 늘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코인 시장이 반등하면 그걸 보고 뒤늦게 늘리셔도 절대 늦지 않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안 하더라도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빅테크의 이제 회사채 발행이 좀 문제가 됐죠. 메타와 아마존이 회사채를 많이 찍어내면서 비주로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등이 되느니 과투자하겠다라는 게 빅테크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찍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근데 소화가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연장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논란은 실적이
실적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에너지주, 4분기 실적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외 악재를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건데 당분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센티멘탈 악화 요인들이 해소될 시간은 필요해요. 그게 1주가 걸릴지 2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중립으로 드렸습니다. 조금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디까지라고 하는 기술적인 지표나 아니면 기다리는 뉴스가 있으신 거예요? 아까 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리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안 내릴 것 같다 네. 라거나 동결할 것 같다 라거나 컨센이 확실히 잡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릴지 동결할지를 아예 몰라요. 반반. 확률적으로는 너무 반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가 반등의 시점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빠르면은 뭐 1, 2주일 수도 있고요. 늦으면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반등의 출발 지점에서 확실하게 들어가자라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한다. 중립 의견을 주신 걸로 보여지고요. 이준 대표님께서는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그쵸?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렇게 살려나 했더니 엔비디아 쪽에서 잡힌 매출 채권이 전 분기보다 늘었더라. 엔비디아의 매출 70%가 빅테크인데 그럼 빅테크가 지금 이걸 못 갖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 의구심이 풀리지가 않다 보니까 다시 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더 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대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는 9%까지 보이기도 했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논하기에는 지금은 우려 구간이기 때문에 손 놓고 관망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매출 채권 관련돼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저도 다 비슷한데 네. 이제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또 더 많이 빠졌어요. 예. 사실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어저께만 빠진 게 아니라 그 전에 3분기 실적이 좀 미스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톱보다도 더 앞서서 많이 밀렸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업들 안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쪽의 기업들은 저는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뭐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라든지 이제 잡혔다라고 보는 게 요즘 시장에선 쉽진 않아요. 네. 하루는 반등 나오다가 맞아요. 바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하루 반등에 우리가 쉽게 움직여주지는 말자라는 걸 다시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현금에 대한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급하게 하루 반등에 움직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이번 시장을 통해서 예.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대응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중립과 그리고 긍정의 의견이 좀 갈린 게 아니라는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비중 확대, 신규 접근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지금 뭐 LPDDR 시장이 또 확산이 됨에 따라서 결국 범용 디램 시장이 계속적으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마이크론에서도 어저께 이야기 나온 부분이 우리가 당연히 지금 디램에 대한 가격 상승은 나타날 수밖에 예. 없는 부분이고 이 사이클 자체가 시장에서는 2026년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초반에 나왔지만 이제는 2027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좋게 보면은 자동차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는 좀 불안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상승까지도 완제품 쪽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격 상승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 사이클 자체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로만 봐서는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왔을 때 회복력이 가장 빠른 쪽도 이 대형주 중심일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ETF 상품들 본다 하더라도 ETF 상품들 요즘에 보면 되게 좀 신기한 게 여행과 관련된 ETF 상품들이 수익률이 가장 상단에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도 섹터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결국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회복력도 그쪽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 전력도 또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도 함께 갈 수 있다. 지지를 잘 지키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지를 잘 지키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 눈에 띄고는 있거든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더 추적해 보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표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형주가 더 먼저 반등할 때 치고 갈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시장에서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재건 보겠습니다. 우리 오현진 팀장님께서 긍정 주셨는데 이전부터 재건 관련해서는 긍정 의견을 잘 주셨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러우 동등하게 종전 논의하면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동등하게 논의해왔고 앞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계획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뉴스에 움직였었던 쪽인데요. 네. 이런 시장 상황에 맞물려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이 될 가능성도 예.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산을 이 자리에서 중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좋음에도 중립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내년 정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현상들이 조금 풀려나갈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센티멘트가 이제 약해진다면 방산주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중립을 드렸고 같은 관점에서 재건은 당연히 이제 긍정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협상안 초안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돈바스 전체를 양보해라, 군대를 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 공식 언어로 인정해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거의 뭐 주권을 버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과도한 걸 일단 던져요. 그 다음에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낮추잖아요. 그래서 이번 협상도 그런 식으로 러시아의 이런 과도한 요구를 조금씩 낮추는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근으로는 이제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켜주겠다 이런 것들을 뭐 합의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달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합의점을 저는 찾아갈 것이다. 물론 빠르진 않겠지만 또 완만하게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러시아도 이제 경제 제재라든지 전쟁 물자 소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쟁 피로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까지 끌고 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분명히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건 규모로 보면 생각보다 전쟁이 엄청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재건 사업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다 했는데 요즘엔 최소 5,000억 달러다 그래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 캐파 자체를 크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미 그 EU 회원국들로부터 7억 유로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그램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재건 사업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같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인데 그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래 현대 에버다임인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 펌프와 타워 크레인, 건설기계 전문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안정성이라든지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인데 네. 이게 이제 건설기계 업종으로서 항상 재건 관련주 하면은 튀어나오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를 거점으로 중동부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동사가 유리하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진건설 로봇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고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끼가 있는 쪽 그리고 조금 더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재건 쪽에 있어서는 내년도쯤에 뭔가 가닥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하에서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현재 이 순간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또 바이오에서 나타나네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고 계시고요. 일단 셀트리온이 버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플러스권 나타나고 또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쪽 코오론 티슈진도 두 자릿수대, D&D 파마텍도 지금 비만단에서는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에이벨 바이오도요. 계속 나오고요, 흐름은. 그러니까 그 자리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또 케어젠 쪽도 오늘은 흐름이 또 나옵니다. 지금 시장 대비 그래도 윗방향으로 가는 쪽이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요. 이진 대표님, 지금 역시나 이것을 시장 해지성 성격으로 바라보는 거랑 별개로 바이오는 의미 있게 움직임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흐름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시장이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뭐 로봇, 전력 네. 그동안 잘 갔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니까 단순히 자금 이동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올해 안에 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 일단 섹터 자체의 메리트 그리고 기업들의 메리트와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술 이전을 올해에만 2건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요즘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의 그 규모를 보면 그냥 바로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뭐 3조, 5조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의 조 단위 계약을 따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올해만 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기술 이전 규모만 하더라도 10조는 훌쩍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건수 그 금액이 3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이제는 파트너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구축을 해놓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의 일회성 기술 이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다양한 제약사들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도 있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이제 기술 이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알테오젠도 지금 키트루다 SC 유럽 쪽의 품목허가 획득이라든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 그런 부분과 또 이번에 알테오젠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 성장주가 아니라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 다음 선물을 가져다 줄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뭐 지금 시장에서 그 후보 찾기가 엄청나게 맞아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또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제약바이오 쪽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다만 모든 제약바이오를 보기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싶어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실적이 잘 찍히는 쪽의 기업들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지금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에 대해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또 그런 호재 이슈도 있다 보니 정말 명확한 호재를 가지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바이오는 뭐 시장이 내릴 때 대피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만의 이유가 있고 이런 시장에서도 오른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강하게 평가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접근 또한 용이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 압축 굉장히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자동차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이고요. 부품단이 한번 일전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시총을 보는데 코스피 시총 상단을 보면요. 여러분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 중에서 기아만 유일하게 플러스권이 또 들어와요. 현대차도 이 정도면 방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요? 단순히 LA 오토쇼의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것도 이제 센티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협업 가능성 이게 가장 크게 열려있는 기대감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고점에서 흔들리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에서 수급이 일부 빠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보군이 또 자동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주변 종목이 리레이팅 됐다면 자동차주도 리레이팅 안 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전에 많이 좀 드렸고요. 일단 관세는 15% 확정이 됐는데 이게 11월 1일자로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관세 리스크가 사실상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FDA를 맺었을 때만큼의 이제 그 긍정 효과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하에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양보를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차와 이제 전기차 생산 비중을 조정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연내 공장 투입이 이제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엔비디아와의 AI 협력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보틱스, AI 역량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그 로봇을 만드는 공정과 비슷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자동차를 만들 때 쓰이는 공장의 로봇 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액추에이터도 들어가고 그 관절 형태의 그 부품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로봇 사업에 그렇게 주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 비슷해서. 그래서 공정적으로는 아주 유리하잖아요. 피지컬 AI의 핵심이 로봇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피지컬 AI를 자동차 업계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세 리스크 해소되면 이제 주주환원과 이제 순환출자 해소 작업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주주환원 정책 한 번 더 대규모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질 수 있고 항상 문제됐었던 순환출자 해소 작업이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선두에 설 수 있는 현대모비스가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현대차나 기아차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수급이. 근데 현대모비스는 거의 한 3년 정도 계속 싸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수급적인 혜택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현대모비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로봇 시대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역할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 돌파까지 좀 노리면서 지금 최근에 좀 탄력적인 것은 현대모비스 쪽으로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증점 넘어갑니다. 최근 시장에서의 또 재료 부각이 높은 쪽입니다. 한일영 관련주 이진 대표님께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리스트업을 해두고 그 안에서 이 정도 내렸네? 그러면 다시 좀 기대해볼까? 이 정도의 시선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또 화장품이거든요. APR을 또 주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 전략 궁금하고, 오늘 탑픽이 또 이 재료를 묻고 챙겨하셨다고 합니다. 네, APR은 저는 충분히 뭐 지금 구간에서 한동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21선 돌파 흐름이 어저께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살짝 나오면서 여전히 상방에 대해서 좀 이제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중일 관련돼서는 지금 한일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그 발언에 대한 수위가 상당히 셌고, 이게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느낌보다는 또 급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확대되는 흐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과,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앞서서 우리가 한일영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 기대할 수 있었던 섹터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한동안 굉장히 고점을 찍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주도 섹터가 반도체 쪽으로 확 승기를 가져가면서 좀 부침을 겪는 모습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일영 해제에 대한 수혜가 기대감으로 단순히 올라왔긴 하지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단순 기대로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비중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는 그게 실적적으로 가시화돼서 3분기부터 4분기 내년까지도 찍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주도 섹터들이 열심히 달려줬을 때 쉬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일영만 보고 접근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한일영이라는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고, 다만 이 안에서 뭐 노랑풍선이라던가 그리고 또 항공주들은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 한국을 찾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호텔이라든지 레저 쪽, 이쪽 숙박 쪽, 이쪽의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진짜 가능한 쪽은 지금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탑픽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어떤 종목을 최우선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CJ.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은 약간의 강한 탄력은 아니긴 하지만 어저께 좀 신호가 들어왔죠.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CJ 올리브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인데,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CJ 제일제당이 실적이 좀 3분기 때 아쉬웠어요. 다만 다른 자회사들은 실적이 다 잘 나왔다라는 부분을 부각을 받았고, 이번에 성수동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응답을 해보니 70% 이상이 올리브영 N을 가기 위해서 성수동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번 3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외국인의 매출 비중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았지만 4분기 때부터는 좀 급증하는 모습 보여질 것 같고요. 온라인 쪽도 오늘 드림 사업이 굉장히 순항을 하면서 온라인 매출도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또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이 5월 달에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또 중동 시장에 대한 모멘텀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모멘텀까지 그렇죠.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시각 열어두셔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CJ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21만 원 지난 고점 부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1선에 대한 가격 지지가 가능한 1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정고 부근까지는 노려봅시다. 이어서 오 팀장님께서는 RFHIC로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장비주에 네.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맞아요. 가지고 있고요. 전력 증폭기가 현재 주력인데 그 기지국에 쓰이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노키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양 매출이 양호하게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이제 노키아와 6G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사의 GPU를 노키아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통합시키는 건데 동사가 이제 노키아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수혜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차량 위성 단말기의 증폭 장치 국산화도 기대됩니다. 최근 방사청의 군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군수 업체로서의 영향력도 꾸준히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실적 성장성이 5G 관련주 중에 가장 좋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밀린 위치에서 재반등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관심 업종 받았을 때 오 팀장님께서 통신장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탑픽도 RFHIC니까요. 챙겨보시죠. 이준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업종 관심 있게 보자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